지혜는 회색빛이다. 삶과 종교는 그러나 색깔이 풍부하다. 이 말의 출처는 20세기적 천재의 대표 주자인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오늘날 경제학의 주축들 중 하나인 존 매너드 케인즈가 신이 강림하셨으니 나는 그 사람을 5시 15분 기차에서 만났어 라고 표현했던 것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실제로 케인즈의 평가처럼 철학계에서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대표적인 천재로 분류되며 대중적으로는 철학에 대해 잘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경구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왜 지혜는 회색빛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지혜라는 건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에 의해 요약된 관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에서 근면성실이란 덕목은 1970, 80년대 비교적 유효하게 통용됐지만 전민군과 부동산 폭등 등으로 얼룩진 오늘날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습니다. 되레 근면성실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를 좀 더 철학적으로 보자면 비트겐슈타인은 일반 법칙 자체를 비판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보죠. 전 근대에 오랫동안 상식이었던 농민은 정치를 모른다라는 명제는 적어도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건 농민의 본성이 아닌 앙시앙 레진 같은 구조에 의해 생산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 둘째, 생생한 생활 세계에서는 저 신문제적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 반례들이 많다는 것. 실제 세계에서는 지배계급이 아무리 피지배계급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아도 선술집이나 카페에 모여서 직석 토론을 하거나 혹은 비밀 회합을 갖기도 하며 그러다가 영주의 성에 불을 지른 토마스 민초와 성난 농민들이나 혹은 바스티유 감옥 습작 사건처럼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요구하는 급진적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농민은 정치를 모른다라는 명제로 농민사회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는 인간의 고독한 면을 간과하도록 만들고 인상파, 야수파, 이채파 등 미술 사조들은 그로 환원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그림들을 평가절하시킵니다. 이처럼 특정 명제에 대한 과한 신봉은 그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 세계의 다양한 면모들을 사유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일반성이 특수성에 대한 억압이라고 분석했죠. 다시 경구로 옮겨오자면 특정 관점에 불과한 지혜는 다채롭고 역동적인 색깔을 지닌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모음집이자 사회의 결정체인 책은 어떤 의미인가? 1947년 5월 11일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책이라는 건 분명 저자의 경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란 세계의 거센 파도를 막아줄 만큼이 아니라 단지 개미둑에 불과합니다. 가령 햄릿이라는 텍스트엔 분명 17세기 영국 사회를 살았던 셰익스피어의 생생한 삶이 녹아있을 테지만 그 내용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든 말이죠. 이처럼 책이란 참고하되 의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명하게도 저자는 독자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회색빛이다. 삶과 종교는 그러나 색깔이 풍부하다. 이와 마칩니다. 총총.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흩어졌던 것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다시 끼워 맞춰지기 마련이다. 독자를 끌고 가서 기어코 끝을 보게 만드는 젊은 작가, 천부적인 이야기꾼 홍준성. 거대 서사를 기다려온 독자들을 위한 작품. 문학이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대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세계의 종합이라고 생각합니다.